안녕하세요. 스쿼시 포스트의 오성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스쿼시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스쿼시 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시 유래.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는데요. 한번 이거를 키울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스쿼시 유래. 이거 그냥 잠깐만요. 이건가?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면 채팅이 보이니까요. 자, 스쿼시 유래. 마우스 여기 있죠? 먼저 감옥에서 시작했다는 설이 있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시작했다는 설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둘 중에 뭐 어떤 게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기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거를 스쿼시라고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감옥에서 시작했던, 고등학교에서 시작했던 둘 다 1800년대인데, 사실 이거 유래로 올라가면요. 1600년, 1700년대에 있는 테니스의 유래까지 이렇게 접목이 돼요. 왜냐면 테니스 유래는 수도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이 맨손으로 공을 쳤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라켓 비슷하게 뭐 만들었어요. 수도원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다가 테니스가 된 거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게 이제 스쿼시로 볼 수 있는데, 그 유래는 그 위까지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파생되어 나온 이후로 볼 거냐, 이건 이제 뭐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 위에 테니스 유래까지 올라가는 거는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감옥설 혹은 고등학교설, 이 두 개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감옥에서 한 게 먼저냐, 고등학교에서 한 게 먼저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거예요. 역사 봐야지. 예,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이 감옥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이제 사람들이 철창 안에서만 가둬져 있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이제 고등학교예요. 헤로 고등학교. 옛날 사파인데, 걔네들이 이제 벽에다 대고 공을 친 거죠. 물론 이 당시 보면 라켓도 스쿼시 라켓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라켓 만든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18세기 이때 보면요. 이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1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겨요. 이 2, 3, 4차는 필요 없습니다. 볼 거 없어요. 시대 겹치지 않, 요거만 봐요, 요거만. 이때 뭐가 있냐면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명이 돼요, 증기기관. 이거 이제, 알죠? 증기기관. 물을 끓이면, 부글부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 거야. 물을 끓이면 이거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장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면을 생산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상업으로 바뀌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슬라이드. 이게 10점, 풀리 교도소라는 데 19세기 영국이에요. 채팅창이 지금, 잠깐만요. 여기 옮겨야겠네? 안 보이겠다. 잠깐 줄일게요. 채팅창을. 이렇게, 잠깐만. 자, 이게 19세기 영국이에요. 풀리 교도소인데, 이 교도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교도소에서 시작했냐, 고등학교에서 시작했냐, 이 설이 나올 때, 고교도, 그 교도소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풀리 교도소. 이게 교도소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이 당시 보면 여기 보이죠? 라켓 들고 하는 거 보이죠? 이 사파인데, 이게 이 교도소예요. 철창, 이 담벼락, 못 도망가게. 여기다 이제 대고 공을 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근데 보면은 옷을 보니까 되게 부족풍이죠? 옷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만있어. 교도소 죄진 사람들이 오는 건데, 사람들 옷이 심상치가 않아. 그쵸? 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쵸?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채팅창을 잠깐만요. 기술적인 결함에 또. 자,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산업혁명 있죠? 산업혁명. 이 시기에 농업에서 상업으로 이렇게 그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이 사업을 많이 시작하게 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망하는 사업도 있겠죠. 그렇죠? 또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대출을 줄 때. 그거 똑같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돈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잘 빌려주죠. 하다 보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거지만 안 되는 사람은 뭐 망하는 거죠. 망하면 어떡해? 돈을 못 갚아. 대체 그럼 어떡해? 감옥 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여기에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인데 빚을 냈는데 못 갚았어. 살던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는 테니스가 되게 고급 스포츠였어요. 귀족 스포츠.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소시적에 그러니까 밖에서 감옥 들어오기 전에 돈 좀 있으니까 고급 스포츠. 요즘으로 치면 골프 같은 거죠. 테니스 치고 놀았던 거예요. 요즘에 이제 골프 치듯이 막 돈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왔네. 돈을 못 갚았으니까 사업이 망해서. 근데 시간은 많아. 감옥 들어왔으니까. 근데 심심해. 그럼 뭐 해요? 시간 때우기로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스쿼시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스쿼시 재밌잖아요. 얘들도 재밌었겠지. 막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감옥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막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고등학교까지 퍼져요. 감옥에서 시작한 운동인데 이게 고등학교까지 쫙 퍼져버린 거야.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죠. 야, 이거 재밌다. 전국적으로 이거 스쿼시라는 게 이건데 이거 한번 재밌대나 한번 해보자. 하고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엘튼 고등학교 아니면은 뭐 해로 고등학교 사진에 있는 거 해로 고등학교 뭐 럭비 고등학교 또 한 고등학교 몇 개 있는데 한 8개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들이 각자 학교에 있는 공터나 따투리 공간에다가 코트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 이제 이게 벽이 지금처럼 판판하게 돼 있지 않고 막 파이프 지나가고 막 있거든요.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걷다 그냥 지었대요. 하다 보면 막 근데 파이프 맞으면 공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튀잖아요. 막. 그걸 또 재밌다고 또 그것도 이제 게임의 일부야. 그래서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당구도 그렇고 포켓볼 그것도 그렇고 고스톱도 그렇고 윷놀이도 그렇고 동네마다 다 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엘튼 고등학교 갔더니 얘네들 규정이 이래. 또 해로 고등학교 갔더니 얘도 규정이 또 이래.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이제 대동단결해서 딱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럭비 고등학교, 엘튼 고등학교, 해로 고등학교 요 세 개가 이제 나머지를 다 평정했어요. 3대 거두가 나왔죠. 하다가 결국에는 하다가 이제 해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감옥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쫙 퍼져가지고 전국에 퍼져서 고등학교 애들이 자기네 학교에서 똑같이 그걸 한 거예요. 하다가 각기 다른 학교에서 다른 룰로 하다가 점점 모여서 된 게 이제 현재 스쿼시의 원형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사진에 있는 거는 이제 해로 고등학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있어요. 해로 고등학교 가면 이거 지금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코트가 열악했는데 해로 고등학교 졸업생 중 하나가 자기가 기부를 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럴싸하게 코트를 지어라 하고 딱 지어서 그게 지은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이거 아직도 쓴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크기가 뭐 가로 3m, 되게 좁죠. 지금은 6.4m거든요. 6.4. 지금은 3m, 그 당시에 3m였어요. 되게 좁았어요. 새로는 지금의 스쿼시 코트는 9.75. 그 당시에 8m 좀 약간 더 좁고 짧고. 네. 그리고 제일 독특한 거는 팀 높이에요. 지금은 19인치, 그러니까 48cm인데 그 당시엔 75cm였어요. 되게 높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고무공 옐로 투닷 이게 좋지만 옛날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딱딱했어요. 그러니까 공이 탁구공처럼 딱딱하니까 자꾸 잘 튀어. 세게 치면 빡빡 나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틴이 낮아버리면 랠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튀고 빠르니까. 그래서 팀 높이를 높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도 이제 체격이 다르잖아요. 작은 애가 있고 큰 애가 있고 한데 이 스쿼시라는 게 보니까 좀 더 힘싸움이 되는 거야. 기술 싸움이 아니라. 왜냐면 공이 잘 튀니까 힘으로 이제 세게 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 아예 기본적으로 되게 흥미롭고 막 익사이팅한 종목인데 결국에는 힘으로 다 게임이 끝나버리면 결국은 재미가 없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1839년에 이 찰스 굿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이 사람이 그 황을 막 끓이다가 엎었어. 실수로. 실험 테이블을 이렇게 하다가 엎은 거야. 그래서 오이 샥 이랬는데 고무가 발명이 됐네. 그렇게 된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이 타이어 우리 회사 보면은 굿이어 타이어 있죠. 이 사람 이름 이거예요. 이 사람 이름. 아무튼간에 이 사람이 이제 1839년에 실수로 엎어서 황을 발명을 했어요. 황을 엎어서 합성 고무를 발명을 했어요. 바로 해서 가만 있어봐.
이거 진짜 되는 거야? 하고 몇 번 반복을 한 다음에 5년 있다가 이걸로 돈을 벌어보겠다 하고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냈으면 뭐해?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죠. 그때 알겠잖아요. 아까 산업혁명.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산업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걸로 떼돈을 벌었겠죠. 근데 이제 이 고무가 만들어지면서 해로 고등학교 애들이 이걸 봤어. 야, 저게 미국 애들이 고무를 발명을 했대. 우리가 안 그래도 공이 딱딱하고 너무 잘 피고 빨랐는데 저 고무 가지고 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고무를 이 사람이 만든 이 고무를 따다가 그걸로 공을 치기 시작했어요. 공이 느려졌잖아. 엘리가 길어서 더 재밌네? 그러니까 이 공이 옛날 치던 그 딱딱한 공으로 막 할 때보다 약간 소프트해진 거야. 게임 자체가.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이비 라켓 아니면은 소프트 라켓. 그런 종목 이름이 바뀝니다. 아, 애당초의 종목은요. 이때 종목 이름은 라켓스였어요. 라켓. 그러니까 이때는 이름이 스쿼시가 아니에요. 왜? 스쿼시라는 이름이 생긴 유래는요. 공이 스쿼시 됐다고, 스퀴시 됐다고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찌그러들었다. 고무공이 찌그러지잖아요. 공을 치게 되면. 찌그러드니까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 이 당시에 쓰던 공은 찌그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고무가 아니기 때문에 딱딱했어. 그러니까 하드볼이라 부르는데 치는 족족이 탁구공 같은 거예요. 탁구공. 골프공, 탁구공 같은 거예요. 치면 그냥 이게 딱딱하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쿼시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라켓 들고 하는 운동이니까 라켓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창의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들어서 뭐 주먹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먹 이렇게 된 거야. 종목 이름이 되게 약간 창의적이지 않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 이름은 라켓스였는데 이제 해로 고등학교 애들이 고무를 가져다가 좀 공 스피드를 떨어뜨리고 이제 좀 아기자기하게 게임을 바꾸니까 그거를 이제 베이비 라켓 아니면은 소프트 라켓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제 그게 이제 스쿼시의 유래예요. 이제 그 이후로 쭉쭉쭉쭉 스쿼시가 현재까지 오게 된 건데 이 타이밍에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교도소에서 시작했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교도소는 흉악범이나 뭐 폭행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교도소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돈을 못 갚아서 잠깐 못 갚았거나 아예 못 갚았거나 아무튼 돈 좀 있는 사람들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던 사람들이 온 거니까 시간 많으니까 자기 감옥 오기 전에 좀 살았으니까 그 당시 귀족 스포츠였던 테니스를 치다가 이게 테니스는 아니고 이름을 벽에다 치는 거니까 라켓스라고 하자. 벽에다가 라켓을 공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름이 없었어요 이게. 그냥 라켓스라고 하자 한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서 애들 따라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30년대, 1830년대경에 해로우스쿨에서 이 규정들을 체계화를 시켜요. 자, 이렇게 해! 해갖고. 그 다음에 64년, 1864년에 해로 고등학교에 코트가 4개가 생깁니다. 본격적으로 해보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0년쯤 지나가지고 영국에서 처음으로 스쿼시 연맹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전에, 3년 전에 최초의 프로 대회가 미국에서 먼저 생깁니다. 미국에서 먼저. 참 희한하죠? 먼저 미국에서 먼저 했어요. 이때 당시에 참가 선수 6명이래요. 그리고 영국에서의 최초의 프로 대회는 여기 안 썼는데 1912년이에요. 미국이 먼저 한 발 빨랐어.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966년에 세계 스쿼시 연맹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 당시 이름은 ISRF였어요. 인터내셔널 스쿼시 라켓 페더레이션. 그랬다가 요게 92년에 바뀌어요. 현재의 WSF 월드 스쿼시 페더레이션. 바뀐 게 1992년에 얼마 안 돼요. 되게 역사가 짧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고, 해로우는요, 해로우 브랜드랑 해로우 스쿨하고는 별개예요. 이 해로우 브랜드는 미국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이 해로우 스쿨에서 이름을 따와서 이제 브랜드 이름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해로우 스쿨은 영국에 있는 고등학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켓, 해로우 브랜드는 미국 회사예요. 이 두 개는 그냥 따로따로인데, 생긴 건 2000년대 생겼어요, 해로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헤드, 윌슨, 트윈스 얘들은 되게 좀 오래된, 유서가 깊다고 할 수 있죠? 건너도 오래됐어요. 근데, 해로우는 2000년대예요. 되게 짧아요. 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으로 퍼졌는데, 여기 안 쓰긴 했지만, 이게 라켓스가 전국으로 퍼지고, 고등학교를 시작하고, 이 정도로 전국적으로 붐이 이르면요, 대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대회를 했는데, 이 당시에 우승한 사람이, 여기, 교도소 출신, 여기 조소사 출신이 우승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던 얘기도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스쿼시의 간략한 역사, 요약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공 얘기했는데, 공에 대한 역사 한번 봐봅시다. 공.
자, 잠깐, 제가 또, 예, 잠깐만요. 얼굴을 막고 있네요. 비킬게요, 이쪽으로. 자, 짠지 잘 보이죠, 이제. 채팅창을 좀 키우고, 제 얼굴을 이쪽으로. 그죠? 잘 보이죠? 자, 스쿼시 공 역사 봅시다. 스쿼시 공이 1920년대의 요 회사예요. The Ave Indian Rubber Company라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공을 여러 개 만들어 봤어요. 지금 스쿼시 공은 지름이 4cm예요. 4.0cm, 4.0, 딱, 칼, 4.0.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얘네가 테스트 해봤던 거는 3.65부터 시작해서 4.3까지 좀 아주 큰 차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봤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스쿼시 공은 고무가 거칠거칠하잖아요. 저 당시에는 얘들이 이것저것 해봤어요. 매끈하게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뭐 얘네만 만든 게 아니죠 공을. 이 실버타운 컴퍼니라는 회사 또 있어요. 얘네가 이제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었는데 얘네 것도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 공을 최초로 공인구로 결정을 했어요. 이걸로 막 했어. 이게 하다가 2차 대전 때 그 독일 애들이 영국 런던에 폭격을 팍팍 때려부었어요. 그러면서 런던에 있던 이 생산 시설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종이에 이렇게 쓴 건데 공장이 불타서 없어지니까 기록이 안 남는 거야. 제가 지금 여기 기록 뭐 공의 스펙이나 이런 거 안 쓴 이유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다 작살 내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이제 기억을 더듬어 얘기해 보면 이렇게 공을 만들긴 했지만 고무로 이거 이제 고무예요 고무. 고무로 만들긴 했지만 또 바운드가 빠르더라. 그 아까 헤로 고등학교 애들이 그 구디어 미국에 있는 구디어 아저씨가 발명한 고무로 가져가서 했다고 했잖아요. 걔들은 그 고무공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고무공에 구멍을 뚫었어요. 아직도 공이 빠른 거야. 아직도 공이 빨라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랐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든 회사에서 공도 좋았지만 아직도 빨라. 처음에 만든 합성공으로 만든 공도 빨랐고 거기에 구멍을 뚫었는데 그래도 빨랐고 그래서 이걸 속도를 더 줄이자. 이 현재 이 상태에서 있던 공을 3분의 1이든 뭐 5분의 1이든 30% 20%더 줄여보자 라고 해서 공을 다시 만들어 봤어요. 두 개. 그러니까 요 버전까지는 있는데 이 버전 다 그냥 없어졌어요. 16년 동안 자료가 없죠. 예, 그쵸.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40년대 드디어 공인구라고 해서 나옵니다. 물론 스펙은 없어요. 몰라요. 왜? 2차 대전 때 다 박살이 났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실버타운 컴퍼니가 계속 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2차 대전 때 박살 나면서, 뭐, 어떻게, 남은 게 없잖아. 그래서, 자, 봐봐요. 이지경이 된 거예요. 이지경이.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없어졌죠. 하지만, 던럽이 등장합니다. 던럽. 자, 우리가 너희들의 생산시설을 인수하겠다. 그래서 공을 만들던 요 회사, 실버타운 컴퍼니, 얘네가 던럽에 합병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전체는 아니고, 이 공을 만들던 생산 시설, 그거를 던럽이 가져가요. 우리가 할게. 그걸 가져갑니다. 던럽이 하니까 경쟁자가 있겠죠. 다들 졸리다고. 아니, 좀만 참아요. 좀 있으면 끝나요. 자, 던럽이 공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슬레진저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슬레진저 알죠? 그 동물 이렇게 딱 뛰어가고 있는 모양 있는 거. 네, 만드는데, 닉 매튜가 슬레진저 라켓을 들고 게임 쳐서 탑 10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닉 매튜가 던럽으로 옮긴 거죠. 하지만 닉 매튜는 애당초 스폰서는 슬레진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되게 독보자 브랜드라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경쟁자의 슬레진저에서 그걸 만들게 하는데, 거기에서 단점은 품질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게임 치고 나면 공이 다 터져.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구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게 언제부터 WSF에서 프린스 공을 공인구로 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는 옐로우 원다시였습니다. 프린스였어요. 점 노란 점 하나짜리. 쭉 가다가 1999년에 던럽에서 만든 옐로우 투더스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공, 이걸로 바뀌어요. 이거 바뀐 게 1999년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는요, 옐로우 다 하나였어요. 그것도 프린스 공, 회사도 달라. 그러니까 막 프린스 공을 막 찰재기를 막 했으면은 99년에 갑자기 바뀌거든요. 못 쓰는 거야. 이 두 가지 공은요 바운드가 완전히 달라요. 왜? 원다시고 투다시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달랐어요. 아무튼 간에 1999년에 이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투다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재작년인가에 다시 WSF하고 그 PSA 던럽이랑 갱신을 했어요. 장기 계약으로. 몇 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기간 계약이라고 다시 갱신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쭉 던럽공을 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역사 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 점수제. 지금 우리가 11점으로 하는데 옛날에는요, 이 부도소가 있을 때 그때 15점이었어요. 그래서 랠리 포인트로 하다가 1926년에 이 체계가 잡혔어요. 체계가. 그래서 야, 9점 서브권으로 하자. 서브권. 핸드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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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아웃. 그러니까 서브권을 들고 있을 때만 점수가 나는 거고 서브권이 없으면은 점수 안 나요. 남의 서브권을 갖고 오는 거지. 옛날에 배구 경기가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다가 89년에 다시 15점 랠리 포인트로 복귀가 돼요. 근데 딱 하나. 브리티시 오픈은 계속 9점을 유지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브리티시 오픈도 95년도에는 15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경기가 너무 긴 거예요. 경기 너무 한 2시간씩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바꿔. 11점을 바꿔. 그래서 2005년도에 남자부를 먼저 11점으로 바꿔요. 이때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왜 스쿼시는 상대를 길게 하면서 말려 죽이는 게임인데 짧게 하면 이게 말라 죽겠냐 이게. 슈팅 게임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바꿉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성공했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4년 후에 2009년에 여자부 경기 역시 11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여자부 PSA 대회, 플래티넘 대회, 니콜 데이비드도 오고 했던 그 대회는요, 9점을 했어요. 근데 9점을 해도 경기가 빨리빨리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경기력들이 다 좋아져서 이거 안 끝나겠죠? 11점으로 해도 막 1시간씩 치는데. 아무튼 이제 이거 점수 역사는 이렇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스쿼시의 역사 한번 짧고 굵게 한번 봤는데요. 이것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라이브로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쿼시 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